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챕터 11장 유인급여에서 토너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토너먼트라는 게 뭐예요? 예, 맞아요. 토너먼트라는 것은 둘씩 짝져가지고 진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직무 성과의 절대적인 척도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여를 절대적인 척도에 따라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가 앞에 기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 한계 생산 가치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받는 거죠. 거기 보니까 한계 생산 가치 VMP L에 맞춰서 임금을 제공받습니다. 자, 한계 생산 가치가 15달러면 임금도 15달러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할 건데요. 생산성의 절대적인 척도가 아닌, 그래서 생산성의 얘는 절대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절대적인 척도. 근데 절대적인 척도 기준이 아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토너먼트야. 그래서 얘는 상대적인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임금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기업들은 토너먼트, 시합을 개최, 시합이잖아. 토너먼트 방식의 시합 같은 거 개최해서 기업 내 근로자들을 생산성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는 거야. 토너먼트를 하는 거야. 시합을 통한 순서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거야.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순위 결정전을 이용해 가지고 순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위에 따라서, 이 순위라는 말 잘 보세요. 순위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보수가 분배가 됩니다. 얘가 순위를 기준으로 보수가 분배. 아니, 우리 스포츠 경기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돼? 골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1등한테 2등, 3등 이게 중요한 거지. 너 몇 타 쳤니? 이런 거. 100m 기록이 얼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승자에게는 많은 보수를 주고 패자에게는 조금 보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달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의 보상 체계가 이러한 유형의 노동시장을 반영해서 얘기합니다. 2014년 브리티시 오픈의 우승자 로이 맥길로이는 166만 달러를 받았는데 2위는 가르시아와 리키 파울러는 각각 거기 보시면 785점 거기 보니까 78이네. 78.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경기 수준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1등이냐 2등이냐 순서가 중요하다. 올림픽에서도요, 금은동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 은메달 획득한 선수, 금메달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력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심판들도 사실은 그때 약간 운이 따라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달라지긴 했지만 실력은 뭐 비등비등하다. 근데 보수 차이는 크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경우와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너먼트 방식은 상대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세 번째 단락 봅시다. 경쟁적인 스포츠만이 상대적인 성과에 의해 보상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같은 경우에 대규모 기업의 임원들 있잖아요. CEO에 올라가기 위한 임원들. 임원들 간에 거기 보시면은 경쟁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임원들의 치열한 경쟁.
네, 이런 거요. 자, 이런 방식에서도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 적용하게 됩니다. 자, 부사장들 사이에 CEO로 가기 위해서 부사장들 사이에 경쟁을 토너먼트로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게 되고요. 부사장들은 사장실로 옮기고 이 높은 지위가 제공하는 특정과 금전적 보상을 거기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 중에서 CEO라든가 이게 부사장이라고 할게요. CEO라든가 아니면 사장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보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보니까 부사장 및 CEO의 급여 구조는 절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상대적인 성과,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성과 기준에 의해서 패키지 보수로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일부 기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개수급이나 시간급 체계 대신 토너먼트 방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거 말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때때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 근로자의 서열상의 순위를 관측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 경기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토너먼트 방식의 순위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또 일부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척도를 생산성의 척도를 측정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에 기여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순위 파악이 쉬운 거야. 서열 파악이 쉬워. 이렇게. 부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가령 어느 풋볼팀이 축구팀이 적어도 어느 특정한 날에 다른 팀보다 더 나은지를 한 번 경기를 통해서 그냥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승리한 팀이 이긴 팀이 진 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나은가 이거는 파악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평가하기 너 몇 대 몇으로 이겼네. 그걸로 그냥 결정 내리기 쉽다 이겁니다. 자, 토너먼트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토너먼트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끌어내는가? 지금 여기서 오케이 이걸 적용하는데 이게 제목이 뭐야? 유인급여잖아요. 그래서 토너먼트는 유인 어떤 거기 보시면은 노력을 끌어낼 만한 끌어내는 유인을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504페이지 가보시면 토너먼트를 사용해서 승진과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 다른 회사들은 근로자의 한계 생산의 실제 가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가? 승자와 패자 사이의 한계 생산 차이는 대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 왜 이러한 토너먼트의 승자들은 패자들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벌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순서 파악,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2, 3등. 사실 생산성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보수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자, 토너먼트는 선수들, 근로자들 간에 생산성 차이는 좀 작아요. 생산성 차이는 작지만 차이는 작으나 보수 차이가 엄청 커요. 보수의 차이는 커. 이렇게 된다고. 왜 이런 방식을 쓸까? 그겁니다. 물론 열심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토너먼트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잘 좀 체크하시죠. 한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근로자의 생산성을 다른 사람과 대조하기는 쉬울 때 토너먼트를 통해서 적절한 양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요. 노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시합에 출전한 선수들은 토너먼트에서 이기면 부와 명성을 갖게 되는데 지게 되면 낮은 임금과 무명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사실 실력은 비등비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시면 토너먼트가 어떻게 업무 노력을 이렇게 끌어내는지 예시하기 위해서 안드레아와 베아라는 두 명의 근로자가 두 개의 상 중에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등 수상자에게는 Z1달러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근로자가 있어. A와 B가 있는데 자, 예시예요, 예시. A와 B가 있는데 자, A한테 1등은 Z1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고요. 2등은 Z2를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업무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때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등이 보상이 있고 2등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한 한 노력을 많이 하면 이길 확률은 높아진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합시다. 자, 노력이 증가할수록 승리의 확률은 증가한다. 예, 그래야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죠. 예, 이런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자,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축이 뭐야? 노력입니다. 노력. 이렇게. 자, 수직축이 뭐야? 달러, 돈으로 표현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각각의 노력 투입에 대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할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노력의 한계 비용은 우상향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겠지. 노력을 할수록 뭐 약간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상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노력에 따른 한계 비용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노력을 하면 이게 고통이라는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노력 한 단위 한계 수익은 1등 상과 2등 상 간의 보상 차이, 그 보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노력 한 단위 투입해서 얻게 되는 한계 수익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MR이야. MR 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1등과 2등의 보상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차이가 별로 없으면 됐어. 나 노력 한 요만큼만 할래. 그래서 노력도 낮은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등과 2등의 그 1등이 상금과 2등의 상금의 차이가 크다라고 할게요. 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1등과 2등의 보상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자, 결국 뭐다?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할 때 고통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1등과 2등의 어떤 상금, 보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노력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X, 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정리를 해보면 노동 근로자는 투입하려는 노력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상의 차이가 클수록 자, 여기요.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보상의 차이가 클수록 노력이 어떻게 된다? 노력이 더 증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안드레아 A와 베아가 B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자는 각자 업무에 투입한 노력의 양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B 역시 추가적인 노력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만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두 근로자 모두 업무에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근로자는 동일한 한계 비용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둘이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동일한 양의 노력을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두 선수 모두에게 토너먼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같아져. 그러니까 능력이 똑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능력은 동일합니다. 능력은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노력도 동일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도 똑같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게임이 진행할 때 승자는 무작위적인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팬들은 격렬하게 응원하기보다는 선수들의 성격과 같은 요인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력도 어떻게 됩니까? 노력도 동일하게 해요. 노력도 동일하게 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 이길 확률도 동일해집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아마도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균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네 번째 줄 안드레아와 베아가 테니스 토너먼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승자는 50만 달러를 가지고 패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 이해가십니까? 자, 능력도 똑같아. 근데 노력도 똑같이 해. 내가 이길 확률이 동전 던지기처럼 2분의 1이야. 근데 승자가 되면은 대박인데 패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 갖게 돼.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자신들이 좀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선수 모두 테니스 게임을 대등한 수준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게임의 결과는 누가 이기느냐? 무작위적인 랜덤하게 동전 던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지만 A와 B 두 사람은 공의 방향과 뭐 여러 가지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둘 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노력을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면 확률은 똑같지만 자기가 잠깐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확률은 지금 똑같아. 동전 던지기처럼 능력이 똑같으니까 약간의 나태함이 존재하게 되면 나태함은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패배로 직결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 암시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따라 또한 이 모형이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게임을 할 때 비효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높은 확률의 심각한 부상이라든가 체력 소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노력에 대한 한계 비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토너먼트에 들이는 노력의 수준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보상의 차이는 선수들이 이 게임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계속 얘기하는 게 보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노력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게임은 어떻게 된다? 좀 더 흥미진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토너먼트에서 승자와 패자 사이에 커다란 보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합의 소비자, 관중, 청중 이런 사람들은요. 자, 멋진 게임을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 열심히 뛰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양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설렁설렁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 경기가 끝나기 전에 관객들은 떠나가거나 TV를 꺼버립니다. 자, 그래서 양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결과 거기 보시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끌어내는 방법, 보상의 차이가 클수록 양 선수 모두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다음 또한 이 이론은 토너먼트가 막바지에 도달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투입하는 노력의 양이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 같은 거 스포츠 경기에서 예선전이 있고 결승이 있으면 지나치게 예선에서 너무 빨리 에너지 소모했다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쉬운 경우에는 에너지 비축을 해놨다가 결승전에서 오히려 온 힘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뭐다? 예, 맞습니다. 보상의 차이가 크고 승자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토너먼트 방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 한계라고 할까?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토너먼트에 이와 같은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테니스 선수가 어떤 큰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많은 돈을 받고 승자가 얼마야? 1천만 달러를 받는데 패자는 100만 달러를 받는다 합시다. 그죠? 보상 차이가 지금 크잖아. 승자와 패자 간에 얻게 되는 이득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능력은 대등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경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우리가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상의 차이가 너무 커요. 차이가 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겁나지 않겠어? 쟤도 잘하는데 나도 잘하긴 하지만 쟤도 잘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내가 질 수 있어. 근데 지게 되면 이게 보상의 차이가 크니까 되게 슬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보면은 금메달 있는 사람은 만세 부르고 동메달은 어휴 나 메달 땄어 해서 만세 부르고 은메달은 울고 있어. 그래서 감격의 울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조금만 했으면 금메달 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선수가 토너먼트 전에 상을 나눠 갖기로 합의. 담합 유인이 있는 거야. 짜고 치는 거야. 이렇게요. 야, 우리 좀 설렁설렁 합시다. 야, 너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 때문에 너도 힘들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하는 동작만 취하고요. 그 전체 파일을 같이 이렇게 얻게 돼서 반띵하는 거죠. n분의 1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요. 담합 유인의 존재는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의 유인을 감소시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례가 프랑스에서 발견되기도 했대요. 자, 프랑스 축구리그의 챔피언즈리그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보상도 되게 큽니다. 마르세유에 있는 축구팀인 올림픽 마르세유는 경쟁팀인 발랑시엔의 선수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 거야. 이게 그냥 스포츠 승부 조작이랄까? 답례로 발렌시아는 게임을 포기하고 니네가 이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될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토너먼트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담합 요인이 하나 존재하기도 하고 1번. 두 번째는 과도한 경쟁을 이제 유발할 수 있네요. 과도한 경쟁. 아니 경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치열하게 뭔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 번째 줄 보시면 경기자들은 다른 선수들이 상을 탈 확률을 줄이는 행동을 위해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되네. 거기 보니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종종 화학이나 생물학 수업을 들 때 거기 보시면 막 실험실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망가뜨리고 책 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러 보세요. 상금의 차이가 큰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업무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지만 참가자들이 다른 이들의 업무를 회방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게 되고요. 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반칙이지 반칙,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칙과 부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승리만 하면은 무조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라는 것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방행위라든가 반칙이 난무하게 되면은 뭐 약물 복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땐 스포츠 정신을 오히려 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이게 이제 토너먼트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정책 응용 사례 해가지고 기업 고위 임원들의 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토너먼트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 같은 경우에 대한 거기 보시면 보수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의 주인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CEO가 됩니다. CEO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라고 할까요? 주주는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보시면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있죠. 에이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들이 이제 CEO가 되는 건데 주주의 어떤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주주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네, 거기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CEO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10페이지 가보시면 CEO의 보수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점차 토너먼트처럼 보수가 높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거리는 뭐 보통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토너먼트 관련된 그리고 토너먼트가 어떻게 임금 구조를 설계해서 노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응용 사례 해가지고요. 똑같이 교사들에 대한 유임급여 이건 CEO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교사가 됩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미국이 첫 번째 줄에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인 좀 더 능력 있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실제 발생하나라는 걸 해가지고요. 연구 결과가 거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이래저래 부정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좀 뭐 이게 장단점도 있지만 역시 나쁜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살짝 봐주시고요. 요 앞에 기본적인 임금 설계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5절에 해당하는 업무 유인과 이연된 보상. 요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